저의 경우는 시험을 아주 빨리 합격한 편에 속하고요. 6개월 만에 합격을. 6개월이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아박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무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되실련지요? 당연하죠. 일단 편안한 자리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치아박사에 출연하셨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상무지구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선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세무사라고 하면 뜯고 난갱을 쓰고 약간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을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정말로 펀치하시고 정말 세련되시고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무사가 될 수 있는지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일단 세무사가 되기 위해선 세무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 총 2회차의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별 40문항이며 총 2교시로 구성됩니다. 1교시는 재정학과 세법학 개론을, 2교시는 회계학 개론과 민법, 상법, 행정소송법 중 하나의 선택 법률을 한 교시당 80분씩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씩 시간이 주어지는 1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2차 시험은 총 4과목 모두 주관식 논수령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이차는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 논수령입니다. 2차 시험은 수능 시험처럼 시간이 긴데요. 아침 9시 30분에 시작돼서 오후 5시 30분까지 시험이 이루어지고 2차 시험은 총 4교시로 이루어지며 1교시당 4개의 문항을 총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하면 합격증이 나오고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보통 뭐 대학을 세무 관련된 대학을 꼭 나와야지 되나요? 일단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교 졸업장이 필수는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자도 그리고 비전공자도 모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 점수가 필요한데요. 토플 700점 그리고 탭스는 625점 등 다양한 영어 시험에서의 최소 응시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무사 시험이 난이도로 높기로 유명한데 공부량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세무사를 준비하는 세린이들 위해서 뭐 조언이라던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무사 시험을 강의하는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데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이 최단 기간으로는 한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봄 5월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4월 정도 1차 시험을 보고 8월에 2차 시험을 보면 총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렀을 때 1, 2차를 한 번에 합격을 하면 가장 최단 기간으로 합격할 수 있고요. 저는 5월 시작해서 그 다음 해 8월까지 한 번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드물진 않겠네요. 사실은 저는 빨리 합격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사실 2년 전쯤 저한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언을 얻고자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6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실제 6개월이요? 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죠?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은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1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응시를 하면 1년 3개월이 걸리는데 2차 시험을 한 번 실패를 하고 고배를 마신 후 그 다음에 또 2차 한 번에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소 2년 3개월 정도 2년 시간이 3개월. 보통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졌어. 다음에 또 2차 또 떨어졌어. 그 유예기간이 있나요? 1차 합격한 거에 대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동기간에 2차를 시험을 치르는데 그 2차 시험을 불합격하게 되면 네.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 합격이 안 될 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그럼 때문에 다시 또 1차로 네.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주는구나. 재응 시기에는 한 번밖에 재응 기회를 시기에 주지 한 번이다. 않습니다. 세무사로서의
진로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세무사분들의 가장 큰 갈래는 개업 여부로 갈리게 되고요. 저같이 세무사로서 개업을 해서 사업소득자로서 세무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게 아니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등 큰 법인에서 소속된 근무세무사로서 근로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세무직렬이 있는 공사나 대기업에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세무사로서 역량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세무대리 업무라고 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된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고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걸로는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 주택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들의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대신하고 있고 징역, 상속 등의 우발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세금들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8월에서 12월에는 논다. 그런 소위 속설이 있어요. 네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 부분에는 맞는 말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요. 저희 주된 세무대리 업무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신고 대리하다 보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하고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면 네. 저희들의 주된 업무는 사실상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월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신고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월별 가결산 그리고 12월에는 법정 자본금, 실질 자본금을 맞춰야 하는 법인들의 자본금을 위한 가결산도 이루어지고요. 8월부터는 아무래도 수월하지만 계속적으로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세무 일을 하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의 직업 만족도는 네. 중상 정도? 아주 만족은 아니고 만족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족. 네, 사실 세무사업이 저희도 9 to 6라고 하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삶이 보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물론 저희가 뭐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야근이 뭐 부족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워라밸 이제 쉬는 시간과 휴게 시간 또는 주 5일 근무제는 충분히 지켜지다 보니까 워라밸은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충이 없진 않다 보니 직업 만족도가 매우 만족까지는 가지 못하고 만족 정도로 머무는 것 같습니다. 만족. 네. 세무사로서의 직업적 고충은 어떠신가요? 세무사로서의 가장 큰 직업적 고충은 이제 대리인으로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 않을까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죠.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게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어떠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르다 보니까 심적으로 위축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작은 타이핑 실수,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업무를 주로 보다 보니까 타이핑 실수로 0이 하나 더 붙고 빠지고가 아주 큰 차이를 그러겠네요.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세무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많은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세금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정말 힘들죠. 모든 세무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건데 제가 좀 열심히 하는 세무사에 속합니다. 그래요? 직업적 프로페셔널 정신도 뛰어나시고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일단 이제 세무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이제 그 세무 관련 뭐 재밌는 질문이나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돈 잘 버는 직업군 한 베스트 3 정도 꼽자면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변은 특정 업종을 얘기를 하죠. 요즘에 유튜버 분들도 많고 손흥민 선수나 뭐 류현진 선수 같은 운동 선수들도 아주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급여나 소득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기간에 많이 네. 번다거나 뭐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하니까 네, 업종의 평균으로 내려봤을 때는 아무래도 1위는 저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큰 소득을 발생시키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의사분들, 변호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큰
많은 소득을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건물주들도 있고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업자분들도 상당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래도 저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네, 세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많이 벌주고는 잘못된 통계 같은데. 좀 더 열심히 하시면 고소득자에 해당되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고소득자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고소득자는 아닙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세무적인 지금 혜택이라든가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꿀팁 좀 주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치아 박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